제가 지난 한 15년 이상 연세대 국제학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컨설팅 진행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건 거의 처음이에요. 이게 의대 증원 효과와 관련이 있을까요? 수능이 쉬웠냐 어려웠냐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의대 증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KNS 박병수 소장입니다. 지난주죠. 정시 모집이 이제 거의 끝났죠. 제가 말씀드린 정시 모집이라는 건 이제 추합, 학교별로는 4차, 5차까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한 결과가 완벽하게 대학 측에 정리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대학 어디가 업데이트 되는 거는 사실 수개월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요 대학에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시 결과, 그러니까 수시는 이미 이제 12월 1월까지 해서 예비 번호, 다시 말해서 추가 모집의 결과가 3차, 4차,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다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번 수시가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보신 것처럼 수시 결과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문의 경우에는요,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지난해 한 3, 4월쯤에 소위 바뀌는 제도, 그러니까 무전공 확대, 의대 증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25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 가지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도 제목에 쓴 것처럼 모두가 행복할 뻔했던 의대 풍년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이제 이번 26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물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폭 증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수시에서의 취업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서울대나 연고대, 그러니까 주요대 기준이죠.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정원을 조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대학교 입시 요금에 보면 이런 멘트들이 있죠. 본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방식으로 성적이 낮은 친구를 뽑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학력고사 세대나 가능했던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대학들이 그래도 선발 인원에 대해서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많이 뽑거나 또 적게 뽑거나 그런 거 없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연대, 고대, 수시 특징. 자, 먼저 보신 것처럼 연대는 학추와 유리 돌풍의 연세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형별로 미세 조정된 고려대.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고대가 이번에 논술을 부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시 합격과 불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내신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입시를 보셨던 분들 중에 의대 증원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신 조건을 조금 더 고려하자. 과거에 똑같은 내신이라면 어디 합격가 있었다면 이번엔 더 내렸어라. 그런 분위기도 많았죠.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 조건이 더 빡빡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과 관계없이 생기부로 잘 가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실제 사례, 그러니까 지난 입시 결과가 있었던 학생들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신의 경우에는 좋으면 어디든지 쉽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내신도 내신 따라 다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그 중에서도 이것이 당락이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컨설팅 그리고 생기부 검토를 하면서 제가 봤던 이번 입시의 특징들을 몇몇 학생들의 생기부에서 직접 발췌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2026학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예고안으로 공개된 6학년도 학교별 변경사항. 물론 4월 30일이 지나면 요강으로 확정이 되겠죠. 자, 주요대 기준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보면서 중요 변경사항들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수시 지원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일반고나 그리고 외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 통칭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요강이 확정되고 대학 결과가 나오면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특목고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인문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수능 변별력이 미미했죠. 아시는 것처럼 주요 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교과목에 어떤 수능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탐구가 갈랐다 라는 어떤 뉴스의 기록들처럼 수능 난이도가 좀 하락했다. 그리고 대학별로 최저 완화 여파도 있죠. 그게 연세대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 이런 것들. 그리고 2024년도 학습효과에 따른 안전 지원. 왜냐하면 그 전 수능이 영어가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못 맡아서 탈락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문과 침공이 하락했다. 우리가 통상 수능이 어려우면 학벌, 소위 대학 간판을 위해서 문과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게 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특히나 이번 수시에서 연세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UD 문과와 UD 이과 둘 다 시험 문제가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문과로 시험 치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결과들에 비해서는 지원자 수가 좀 감소했다. 수시 미충원에도 정시 2월이 제한돼 있다. 자, 간단한 표로 제가 연대 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재작년이죠.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2023년 정시의 정원이 5명이었다면 수시 2월이 6명 돼서 이제 11명 정도 뽑았고요. 그리고 이과생 여기서 지원자가 23명이 있습니다. 하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지난해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스는 융합 사회과학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그리고 통계학 같은 공대에서 배우는 교과목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정시의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많이 썼죠. 근데 올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5학년대 같은 경우는 정시 정원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2월 되는 인원들도 인원의 경우에는 많이 늘지가 않았죠. 학교가 마구잡이로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시 정원이 5명이고 수시 2월에서 11명 뽑았죠. 이번은 어떻습니까? 12명이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아무리 다 빠지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2월에서 더 많이 뽑는 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가 큰 폭으로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과 학생들 어떠냐? 저희가 이제 진학사를 통해서 실제 지원 학생들 몇몇 자료들을 통해서 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실제 우리가 UD나 하스 같은 경우 이과 지원생들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UD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하스나 경희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의대 증원으로 수시에서든 정시에서든 어차피 초상위 학생들은 이과 내 상위 학과가 아니라 의대 쪽으로 쓰게 될 것이고, 예년 같으면 내가 쓰기 어렵던 학과 그리고 자연계 내 상위 학과들을 갈 수가 있다면 굳이 간판 따로 문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그게 실제로도 증명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의대효과라고 물음표를 썼는데 보시는 것처럼 탐구가 가른 수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가 대체로 무난했기 때문에 탐구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적을 받느냐, 의대 수능 최저가 탐구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대 증원의 효과는 오히려 정시 재수생에게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수시를 지원하는 현역 일반 학생들 또 뭐 특목고 학생들, 고3들에게는 저희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 수시 추합은 큰 변화 없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요 대의 상위대의 이과 계열은 오히려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시 추합의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숫자 조정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의 논술.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의 경우죠. 논술 사태에도 2024년도 재작년 대비해서 추합 변동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많은 학생들이 뭐 논술 시험장에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우리가 고발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죠.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시험을 다시 봤지만 우리가 뭐 다 합격시킨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대의 경우도 이번에 7년 만에 논술을 새로 도입을 했는데 논술 자체에 수능 최저 조건이 있었죠. 인문계의 경우에는 경영대가 4, 5였고 그리고 나머지 학과의 경우에는 4, 8 의대를 제외하고, 근데 수능 최저로 인해서 논술 효과가 좀 미약했습니다. 어차피 수능 최저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면 수능 최저가 약한 수시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논술을 쓰기 어려워요. 연대의 경쟁률이 우리가 왜 쓸까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부분들 서울대 자료를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칼럼에 제목들을 좀 이제 지웠는데 이게 지역균형 그리고 일반 전형, 지역균형 일반 전형 굵은 선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1차, 2차 서울대에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어쨌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균과 일반 전형에서의 1차, 2차 수시 추합생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대 증원 효과는 제가 자연계만 따로 뺐지만 인문계는 정원에 큰 변화가 없어요. 인문계는 서울대에 들어가면 빠질 리가 없단 말이죠. 서울대 이상의 의대와 같은 어떤 특별한 학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대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재작년입니다. 이게 이번 학년이에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연계 일부 학과에만 적용된다는 것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몇몇 학과들, 예를 들어서 뭐 화학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5명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7명 정도. 그러니까 미약한 변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의대로 빠질 사람들은 빠졌기 때문에 이 현역과 재수 정도의 학생이라면 우리가 수시 결과에서는 서울대의 경우에 자연계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자연계조차도 전체적으로
확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고대 수시의 특징은 어떨까? 의대 증원도 됐고 수능도 탐구를 제외하면 쉬웠고 논술도 논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됐으니까 수시 충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25년도가 큰 변화였어요. 25년도가 어떤 식의 결과를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그리고 다시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가 아깝게 떨어졌으니 또는 아깝게 원하지 못하는 학교를 갔으니 한 번 더 연세대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추천이죠. 그리고 자연계열과 UD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학종 교과 추천이죠. 수능 최저가 2합4예요. 그리고 자연은 과학탐구만 반영합니다. 활동호 수형은 우리가 자연계열이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의대 증원을 하는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학교가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사립대가 되겠죠. 연대도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왜 학추일까요? 자, 우선 학교 추천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세대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었다고요. 근데 2025학년도부터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를 넣었어요. 수능 최저 조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 조건에 부합하는 추천서를 받은 학교별로 10%, 15% 혹은 10명에서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수능 최저가 된다면,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된다면 정시를 노리거나 혹은 같은 조건으로 다른 학교, 다른 학과, 그리고 더 상위대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세대학교가 공개한 수시 1차, 4차까지 충원 인원을 가지고 제가 모두 합쳐서 봤더니 24학년도가 이번 입시에서 추천 인원에서의 큰 변화가 생겼죠. 인문을 제외한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화학과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28명까지도 돌았다. 이 정도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 딴 데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35명 정도, 이런 차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의 경우에는 수시만 놓고 봤을 때 수능 최저가 생겨버린 학교 추천이 오히려 더 많이 돌았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수능 최저는 수생들에게 그게 특목고의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일반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그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나는 충분히 다른 학교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과거의 면접으로 뽑았던 전형을 이제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면접을 보지 않고 뽑는다. 수능 최저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하나 오히려 그 수능 최저가 추합을 통해서 학생들을 더 많이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된다.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UD는 어떠냐? 제가 제목에 UIC만 늘어나는 충원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입니다. 연세대학교 특기자 국제학부 수시 충원이 어떻죠? 60명이었어요. 2023학년도가 60명이고요. 2022학년도가 5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재작년이죠. 이례적으로 88명, 그러니까 89번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전체 정원이 이 두 해가 110명 정도로 117, 110명 정도로 했을 때 거의 3분의 2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입시는 어땠습니까? 자, 제가 크게 썼습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특기자 국제학부 수시 충원이 1차에 54명, 50명대인 건 비슷해요. 근데 2차, 3차를 가도 계속 빠져요. 10명 넘게 빠지죠, 계속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빠진 인원이 103명이에요. 자, 정원이 110명인데 빠진 인원이 103명입니다. 이건 거의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자, 특목고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착이 가는 학과죠. 그리고 이걸 선호하고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KS학원 대입 관련해서 입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이나 또는 대입 면접 수업을 듣는 친구 대부분이 연세대학교 UD 국제학부를 목적으로 하고 지원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 쪽이 합격률이 높은 거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충원이 103명, 이만큼에 빠진다는 건 제가 지난 15년 이상 연세대 국제학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컨설팅 진행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건 거의 처음이에요. 이게 의대 증원 효과와 관련이 있을까요? 수능이 쉬웠냐 어려웠냐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의대 증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과나 이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UD가 시험 문제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이 103명은 국제학부 UD 인문사회 계열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앞서 초반에 제가 요약 설명해서 UD 이번에 인문을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좀 늘었다고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부터 공개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인문과 사회계열이 재작년과 달리 작년, 그러니까 이번 입시부터 2025학년 입시부터 문제가 통합이 됐어요. 영어로 나오는 건 똑같지만 인문사회 형태의 통합된 문제로 문과 애들과 이과 애들에게 똑같이 묻겠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명밖에 뽑지 않는 LSBT, UD 내에 생명과학 공학을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110명을 뽑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인문사회계열을 뽑는 것과 차이가 없죠. 문과로 바꾼다기보다는 UD 인문사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모집 단위가 크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원했다가 그랬는데 수능을 봤더니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탐구가 잘 나왔다. 그래서 UD를 제외한 나머지 5장을 이과의 전통적인 학과, 뭐 고대나 서울대나 썼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춰서 다른 학과로 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쉬웠던 수능이, 변별력이 약했던 수능이 지난해 이만큼의 학생들이 빠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빠졌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신이든 생활기록부든 일단 1차만 통과해라. 1차만 통과하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역대 지난 5년, 10년 사이에 이만큼 빠진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연대가 의도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런 정도 인원이 빠진다고 했을 때 내가 다 붙어서 다른 학교 가는 거는 나중에 고민하시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대는 어떻습니까? 의대 증원도 됐고 탐구 제외, 논술이 새로 생겼죠. 근데 생각보다 논술의 흥행은 별로였어요. 자, 학교 추천은 뭐죠? 최저 요건이 그대로였죠. 변화가 없습니다. 학업우수는 어떻습니까? 쉬운 수능에 최저 맞추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우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업우수형은 수능 최저 요건이 4합 7이었습니다. 근데 4합 8이 됐어요. 4합 8도 어렵죠. 특목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해 수능이 쉬워지는 바람에 4합 8이 무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이 정도면 딴 데 갈걸?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죠. 어차피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수능 전주 토요일날 시험입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변동이 크진 않습니다.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와 관계없고 그해 수능이 쉬웠냐 어려웠냐 관계없이 수능 5일 전에 가서 면접 비중 50%의 그 시험을 준비시간 21분, 답변시간 7분 그 시험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볼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논술은 자연계에만 이동했다. 이건 당연히 의대적 증원 효과가 반영이 됐겠죠. 하지만 그 자연계조차도 큰 변동 없다. 왜? 자연계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자, 학과별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위에 보시면 각 전형이 나와 있고요. 앞에 슬러시 뒤에 있죠. 앞에가 2024학년도 충원 인원이고요. 뒤에가 2025학년도 이번에 충원 인원입니다. 중요한 건 1차 기준입니다. 왜? 자, 재작년에는 고려대가 충원 인원을 1차, 2차, 3차까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차, 2차까지밖에 공개를 안 했죠. 그래서 통계 수치의 왜곡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1차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추천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거의 미미한 정도의 차이, 한두 명 정도. 근데 학업우수의 경우에는 경영대학이 40명에서 45명. 많이 빠지죠. 그리고 빨간색을 표시한 게 더 늘어난 입니다. 문과의 경우에 학업우수에서 좀 많이 빠지죠. 자연계를 볼까요? 자연계열은 학업우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오히려 계열 적합형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과도 거의 변화가 없죠. 문과에서는 학업우수형보다 계열 적합형이 더 적게 충원이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열 적합형은 어차피 수능 최저가 없고 나의 담력, 내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유추하건대 학업우수형에서 4합 8을 맞춘 문과 학생들이라면 그보다 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좋은 내신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이나 다른 전형 또는 우리가 교과 추천 뭐 이런 걸로 빠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논술 보시겠습니다. 논술은 오히려 문과에서는 적게 빠졌어요. 근데 자연은 제법 빠졌죠. 일단은 논술 자체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 고려대를 하더라도. 문과 학생들 중에서 논술을 한번 써볼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요? 고대는 지난해도 4합 8이었고요. 이번 2026학년도도 4합 8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논술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 붙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설명할 때마다 실제 학생들 사례를 좀 제법 공유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수시 결과가 이미 나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신의 경우 그리고 생기부의 경우에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대학 또는 학과를 준비할 때 생활기록부를 거기에 맞춰야 될까요? 학교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맞춰야 될까요? 자, 저 역시도 많은 설명회를 보고 연구를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서울대는 이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학생의 활동이 어떠해야 된다. 그게 뭐 비교과가 됐든 교과가 됐든 혹은 행특이 됐든 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좀 달랐어요. 실제로 애들 가는 거 보면 이게 이런 생기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신이 깡패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신이 중요하냐 생기부가 주요했냐 이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입니다. 내신이 중요한 케이스예요. 서울 4대 외고 중 한 학생이고요.
영어과는 아닙니다. 내신 경쟁 자체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신은 3.9였지만 주요교과 내신은 3.1이었어요. 국어 6.5, 수학 5.4, 영어는 3년 동안 다 1등급입니다. 아무리 영어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어 내신을 3년 동안 1등급 유지한 것 자체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영어만 잘하는 학생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1학년 때 7등급이 있네요. 그리고 전공원은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다기보다는 전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외국에 살다 와서 자기 전공에 맞춰서 외고를 들어간 케이스라기보다는 외고를 가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3년 동안 영어가 1등급이에요. 영어만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자, 자율활동 어떻죠? 교내 모의위원 정도는 했었고요. 시작 토론 정도 했어요. 진로활동은 본인이 포커싱을 했어요. 나는 영어만 잘하니까 국제로 가겠다. 자, 잘 잡았죠? 그랬더니 연대특기자 UD는 초차했습니다. 연대특기자 UD 쓰려면 내신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학교에서 들어본 선배들의 케이스는 그 케이스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국어나 수학 좋아야 연대 간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 보십시오. 국어나 수학이 좋아서 연대 갔습니까? 아니죠. 영어 특기자라는 그 전형에 충실했어요. 얘는 여전히 특기자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진로활동이 국제에 맞춰져 있다 한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UD는 진로에 대한 어떤 방향이 아무거든 상관이 없다. UD 세부 전공이 비교문학, 국제정치, 경제 골고루 나눠져 있으니까. 보시면 UD를 최초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떨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전교과를 다 보니까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학교의 여러 사례들, 주요 교과목이 좋아야 특기자 UD도 잘 되지. 요즘 특기자 예전 같지 않아. 특기자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영어만 잘해도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신 챙기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 내신이 좋습니다. 자, 지역 외고고요. 언어도 영어과가 아닙니다. 주요 아닙니다. 근데 내신 자체가 좀 좋은 편이죠. 앞선 학생에 비해서. 자, 국어가 2, 3 정도 유지했고요. 수학도 2, 3 정도 유지했습니다. 영어는 3도 있네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겠죠. 그러면 전공어도 3, 4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이게 무난하네 하겠지만 사실 서울 지역이든 서울 경기 지역이든 지방이든 외고에서 준 교과를 골고루 2, 3등급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학교에서 등수가 제법 높은 친구였어요. 내신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활동은 뭐죠? 모의위원, 전공호, 봉사활동 골고루 했습니다. 1학년 때 학급 회장도 했네요. 동아리 활동은 토론, 영자신문 골고루 다 했죠. 그리고 진로 활동에 보시면 작가, 교수, 스포츠 마케터 왔다 갔다 하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 언어학과 국어 내신이 좋았으니까 한번 써볼만 했겠죠. 근데 불합격했어요. 근데 연대 UD는 합격을 했고요. 오히려 활동고수로 경제를 합격했어요. 왜? 수학 내신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의 진로 활동이 어땠죠? 작가, 교수, 스포츠 마케터였어요. 경상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죠. 경제 교육 동아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부부 수행 경제도 됐죠. 왜? 사업할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계열적 합평 정치외교과도 합격했습니다. 오히려 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붙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또 어땠을까요? 제가 지방외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지역 외고에서도 외고 중에 좀 탄탄한 학교들이 있죠. 이 내신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친구가 4대 외고였다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국어 같은 교과에 대한 내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어만 잘한 친구처럼 이 친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고생들을 하면 국어, 수학 내신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름 꾸준히 잘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에 다 붙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또는 편차가 없이 골고루 잘 유지한다면 이런 학생들도 붙을 수 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경남직 일반고 학생입니다. 일반고니까 당연히 내신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말할 거 없죠. 다 1이죠. 자율활동 영어 동아리 그리고 마약 중독 예방교육 일반고기 때문에 외고와는 다른 생기부죠. 많이 쓸 게 없습니다. 동아리는 방송반밖에 안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죠? 서울대 국문과에 붙었네요. 그리고 연대 추천에 영문과 합격했습니다. 수능 최저 맞췄겠죠. 그리고 국제영화스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방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우리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파이널만 들었던 학생인데 떨어졌어요. 하지만 고려대 학업부 수행영역 정치외교학과는 붙었죠. 자, 정치외교학과, 영문과, 국문과. 근데 진로활동이 아나운서랑 심리학이에요. 진로가 맞나요? 안 맞죠. 국문이 영문은 어거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니까. 근데 정치학교 외교학과는 어떻게 붙었을까요? 내신이 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가 특정 학교나 학과를 찍어서 생기부를 챙길 수가 없어요. 앞서 보셨던 학교들이 다르잖아요. 생기부가 빈약하잖아요. 비교과가.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어떻게 맞춘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고기 때문에 내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민해왔던 이제 고2, 고3이 되는데 생기부 어떤 방향을 써야 되죠? 그 케이스
보실게요. 자, 교과 세특이 더 중요하다. 결론만 놓고 보면 서울대 농경제 그리고 유디는 추합으로 붙었고요. 서강대는 성대 붙었습니다. 고대만 떨어지고 사실 다 붙었죠, 그러면.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교과 세특이 어땠는지 멘트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경기도지의 공립외고 학생이에요. 1학년 때 어떻죠? 의미를 깨닫고 사고학적 능력이 훌륭하다. 그리고 2학년 때 비평면 표현력이 타 학생들보다 뛰어남. 이게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기 쉽지는 않죠.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생기부 교과 세특 써주실 때 남들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써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놓고 써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학습 태도가 좋고 능력이 압도적이래요. 보통 우리가 수학 교과 세특 생기부 보면 뭐를 무슨 교과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풀었다. 그리고 뭐 사회 이슈를 연결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근데 압도적이래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모든 활동의 공헌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전공과 같은 경우는 이해가 빠르며 센스와 표현력이 뛰어나다. 행특은 어떻습니까? 큰 목소리로 통솔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써줬으니까 됐겠죠. 제가 내신 수준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신 수준은 당연히 서울대 원서 받을 정도는 됐겠죠. 같은 원서, 같은 내신 수준의 낸 학생들에 비해서 이 친구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생기부가 적용했다는 거예요.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기부, 특히 교과 세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내가 수행평가하고 학교 활동들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학교 선생님 써주신 거에 대해 불만이 많다. 또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물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나라는 사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표현들. 그게 학교 선생님들부터 진정성 있게 나와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들. 두 번째 보시죠. 강남 일반고 학생이에요. 서울대랑 연대 같은 경우는 불합격했어요. 근데 학업부 수용과 서강대, 성대 같은 경우는 다 붙었죠. 국어, 소통하면 꼼꼼하게 학습한다. 뛰어난 집중력과 적극적 수업 태도. 1학년 영어 보겠습니다. 분석용으로 제시문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영어를 잘했으니까 위주도 썼겠죠. 영어 교과 부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도와서 책임과 성실감. 2학년 때는 어떻습니까? 모의선거 공약 면접문을 제작해 남다른 논리력으로 그부들을 설득하는 모습. 해당 교사가 보기에도 매우 우수함. 대놓고 도와줬죠.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대요. 주변 학생들에게 모험이 되고요. 2학년 때는 정보교과를 했는데 데이터 관련 탐구 보고서 작성하는데 기업가 수준이래요. 학교 선생님도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죠. 얼마나 잘 썼는지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 컨설팅 회사 너무 뭐 이렇게 보고서를 참고한 것 같아요. 어쨌든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심도 있는 자료조사와 시각자료를 활용해 압도적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함. 자, 이 정도 쓰면 사정관들이 보기에 누가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사실 내신이 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잘 갔어요. 행특 볼까요? 리더십이 있대요.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하고 타인을 존중한대요. 행특이 사실 일반적인 뭐 학생에 대한 좋은 평가에 그친다면 아까 제가 읽었던 과학교과 그리고 영어교과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일반고든 특정 외고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과가 다 좋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이 학생의 특성에 잘 드러나는 어떤 교과목 한 군데든 두 군데에서 압도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 친구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를 준비하실 때 나의 성실성과 나의 학업 능력을 증명하는 어떤 교사의 중요한 멘트가 잘 들어갔는지 그런 쪽으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의 일반고요. 이 친구는 제가 특이해서 넣었습니다. 종교학과 안 됐어요. 고대 개정 미디어랑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붙었어요. 아시겠지만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는 과거에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를 10장을 냈었습니다. 그만큼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는 뭔가 예술과 미디어가 융합된 형태로 예술이나 디자인, 미디어 쪽 관련된 친구들이 아주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그 비슷한 게 연대 하스의 문화기술 경영. 근데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는 모집 인원이 17명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서강대가 적으니까. 근데 이 친구 생기면 어땠냐? 집중력이 좋고 말주변이 좋습니다. 소설 속 여러형 구조의 영화로 확장해 비유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소설에 나와 있는 여러형 구조를 영화로 확장해서 자기 영화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지어 설명했죠. 그리고 2학년 때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철학적 사용능이 뛰어남. 왜 이런 생기부가 나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철학과 영화를 연결 짓고 교과에 나오는 개념들을 영화에 나와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인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불교 윤회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과 연계해서 좀 비유를 잘하는 거예요. 그건 남다른 거죠. 수학, 문제 발표에 참석하고 가장 모범적이다. 대놓고 밀어주죠 지금. 그리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뛰어남. 아무래도 선생님과 교류를 잘하니까 좋은 표현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영어의 경우 어떻습니까? 다양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으로 자신감이 있다, 발성이 크고 관중을 빨아들이는 시선 처리, 자존감이 높았나 봐요. 자, 과학은 어떻습니까? 형상기업 학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과 소재를 활용해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을 거스르는 물질이라 표현함.
선생님이 여기서 놀랐다는 거죠. 2학년 때는 자 병원 학습한 후 소설 패스트에 빗대어 이 친구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적인 이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과면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고 물론 그 특성이 반영이 되겠죠. 이 친구도 수학 잘했잖아요. 근데 본인의 관심사는 조금 더 영화와 예술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든 교과목에 다 집어넣었죠 지금. 그러다 보니 행특에서 어떻습니까? 과학적, 수학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대중연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 2학년 때 학급 부회장 했죠. 그것도 분명히 서강대 학교에 작용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는 출석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출입니다. 저랑 생기부 상담이나 전화 상담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석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영화, 소설 등 각종 문학에 빗대어 표현한 능력이 탁월하대요. 이게 이 친구를 갈랐던 거예요. 그러니 원서도 받았겠죠. 물론 안 됐지만 나머지 좀 불안했지 뭐죠. 결국엔 갔어요. 원하는 학교. 이제 좀 잡히시겠죠. 내신 자체가 좋으면 전반적으로 좋으면 간다니까요. 내신 잘하라는 말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생기부가 중요한 경우는 이런 특색들이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 남은 학기가 고3의 경우에는 한 학기, 그리고 고2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3개 학기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쪽에 포커싱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길 바래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붙기 위해서는 둘 다 가지고 가거나 그게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내신과 생기부 중에 어디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될지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드러나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수시 예상인데요. 이제는 이번 입시 주요 변경 사항을 좀 보실게요. 연대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 영어 2등급 그대로 유지가 되죠. 중요한 건 뭐죠? 이제 2단계는 4배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3배수였다. 문과에는 3배수였죠. 이과만 4배수였는데 이제 문이과 가리지 않고 모두 4배수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뽑겠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우수형을 제외하고 국제의 경우에도 예비 번호가 제법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원서를 쓰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고대는 어떻죠? 자, 학업 우수형 그대로고요. 다만 면접이 폐지됐다는 거. 이번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논술 전형은 4, 8도 그대로죠. 경영학과 4, 5죠. 다수의 학생들이 4, 5 맞춰서 고대 논술 경영을 쓸 바에는 그냥 안 쓰겠다 이런 애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논술에 좀 능력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실 만하죠. 중요한 건 뭐죠? 계열적과 병의 면접 비중이 이제 50%에서 40% 줄었다. 서강대, 자 교과 지역균형이 교과 90에서 교과 100입니다. 교과 위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교과 성적이 좋다면 서강대는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단, 모집 단위가 큰 전형으로. 자, 경영경제, 그리고 어디죠? 영미문학, 유럽문학 이런 쪽으로.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도 이제 100%로 바뀐 게 있죠. 한양대는 면접형이 있는데요. 면접형이 사범대에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면접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과든 이과든 한양대 원서 쓸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서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과의 경우에 내가 사범대를 쓰겠다라고 하면 면접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죠. 생기부 면접. 그리고 논술도 100%. 가장 변화가 많은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사실 이대는 주요 외고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이제 하한선 정도로 생각하는 학교죠. 보시면 교과 출제 면접 폐지가 됐어요. 이제 면접 안 보는 거죠. 결정적으로 뭐죠? 미래인재. 여기서 제가 썼지만 미래인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면접형이 신설됐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면접형은 1단계 5배수 서류 실습 면접.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없어진 특기자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는 토플 성적을 제출해서 특기자 전형 뽑았죠. 스크랜튼 국제학부 44명 뽑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학부는 특기자 전형으로만 뽑았어요. 그래서 54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특히 국제학부를 54명에서 2개로 쪼갭니다. 미래인재 서류형 3학력 최저를 맞추어서 11명 뽑고, 그리고 특기자 면접을 봐서 43명 뽑겠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토플 성적만 내라. 근데 이제 특기자 전형이 불안하니 특기자 전형 자체를 빼버리고 이름을 바꿨죠.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으로. 그래서 면접을 본다는 건 차이가 없어요. 면접 비율 30%인 것도 똑같죠. 수능 최저가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집 인원도 44명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미래인재 서류형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3학력의 조건이었어요. 빡빡했죠. 특목고 학생들 대부분 3점 중후반 4점대 애들이 이대 쓰기 싫은데 혹은 쓴다면 미래인재는 안 쓸래요. 왜? 3학력에 걸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맞춰서 쉽게 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대는 우리한테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학교가 좋고 싫고는 개인적인 선호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돼서 안 가는 거랑 원서 쓰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거랑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화여대도 이번 26학년도부터 바뀌는 전형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 특목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원 시나리오 좀 짜봤는데요. 2025학년 합격 내신을 제가 쭉 모아보니 한 이 정도 나왔어요. 서울 경기 지역 특목고 기준입니다. 제가 봤더니 26학년도는
이런 식으로 내신이 좀 나오겠다. 자, 이건 어디까지 예측이고요. 제가 보통 내신 예측할 때 내신이 얼마쯤 되고 수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써주는 식으로 제가 지난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좀 방식을 달리 했고요. 중요한 건 뭐죠? 서울대는 생기부 숙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준비시간 30분, 면접 15분입니다. 생기부랑 꼬리짐을 하죠. 특기자 유디, 영어나 수학 등 교과 내신 다 좋으면 좋겠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쥐고 가야 된다는 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면접 비중에 따라 전체 내신의 편차가 심하다. 1차 통과가 되고 나서 면접에 따라서 합격을 보고 나니 전체 내신 편차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교과 내신은 좋은 애도 있고 안 좋은 애도 있는 거예요. 활동우수형 당연히 주요 교과죠. 수능 비중이 크고요. 하스는 외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특기자 유디가 외고 비중이 65%에서 70%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스의 경우에는 일반고 비중이 70% 가까이 돼요. 점점 우리가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50% 컷, 70% 컷에 나오는 그 내신이 외고생들 쓰기엔 불안할 정도예요.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요 외고에서 20대 중반 애들이 했었는데 한 명 붙고 다 떨어졌어요. 자, 고대는 뭐 썼습니까? 학업부 수형, 수능 최저 의무에 따라 전교과 내신 편차가 크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지난해 저희 학생입니다. 4대 외고 학생이에요. 전교과 내신이 4점대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 고대를 쓰래요. 너는 수능 최저가 되니까 고대 써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공어나 또는 뭐 주요 교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 내신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되니 학교 선생님 쓰라고 했어요.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이 재작년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원서 좀 낮춰라 수시도 내려 써라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유일하게 넌 그냥 고대 써. 수능 최저되는 조건 자체가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결론적으로 4점대였는데 외고생이 학업부 4, 8을 맞췄기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편차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열 적합형은 전공 능력과 관계 없죠. 그리고 서강대는 합격 후 상위대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3.5까지 제가 잡은 거예요. 서강대 자체만 놓고 보면 뭐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이 좋거나. 성균관대 4대 외고 비중이 약합니다. 성균관대 입학 설명에 오셔서 외고의 경우에는 얘기를 하시죠. 그분들이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진학 설명회 가시면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리고 한양대 서울 경북 외고 지원자 합격 추세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한양대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들의 선호도가 좀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쓰기도 하죠. 그리고 외고생들을 한양대에서 붙여주기도 하고요. 중대는 어떻습니까? 전형과 관계없이 어문학과 한영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특기자가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미래에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과 관계없이 서류형에 한해서는 수능 최저가 2합 5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쓸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준비한 설명에 2025학년도 수시 취업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어땠냐를 평가하는 주요대 중심의 설명이었고요. 수능이 어땠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3번의 항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 내신 비중이 좋아서 잘 가는 애들과 생기부 비중이 좋아서 내신이 조금 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간 친구들의 어떤 합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가지고 원서를 쓸까, 그리고 대학별로 전형별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그리고 컨설팅 필요하시면 여기 보이는 내용으로 참고하셔서 전화나 학원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